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각사각하는 이 작은 마찰음이 여러분의 멈춰가는 뇌 혈류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돕는 소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 특히 뇌 속의 혈관은 서서히 말라붙은 시냇물처럼 변해갑니다.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털어 넣어도 그 영양분을 뇌까지 배달해줄 길이 막혀 있다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결국 모근의 영양이 끊겨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기억력은 자꾸만 깜빡거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동작,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수술이나 독한 약도 필요 없는 자연치유법입니다. 그저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죽어가던 모세혈관이 번쩍 깨어나고 두피와 뇌로 가는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넓어지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듬뿍 공급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심심풀이 지압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갱년기를 지나 노년으로 접어든 분들에게 이 5분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약 먹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뇌혈관 스위치,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고 스스로 뇌혈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의지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각오를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이토록 손가락 비비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혈관의 99%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 이 소중한 모세혈관이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고스트 혈관, 즉 유령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온 혈액이 손끝과 머리끝까지 힘차게 도달하지 못하면 두피 깊숙이 있는 모낭세포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검은 머리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원료가 배달되지 않으니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단순히 세월의 훈장이 아니라 내 몸의 미세혈관이 뿌리부터 막히고 있다는 위험한 증거이자 여러분의 뇌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색깔보다 더 무서운 진짜 공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세포 역시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면 뇌세포는 서서히 위축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이나 치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뇌졸중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이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면서 뇌가 숨을 못 쉬겠다고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라 터져버리는 비극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뇌세포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혀 없어서 뇌가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당장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밖으로 강력한 구조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존엄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펄펄 날며 살고 싶다면 지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령혈관의 공포는 단순히 머리카락 색깔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기관이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세포 자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통증신경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도 우리는 당장 머리가 아프거나
괴롭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소리 없이 죽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뇌가 직접 아우성칠 수 없기에 대신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을 통해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밖으로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수족냉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여름 무더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시려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손가락 끝이 자주 저리고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딘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한 글자로 손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특히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차다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머리끝까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간으로만 피를 모으려 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뇌와 손발로는 피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피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속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하나둘씩 유령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꽉 막혀가는 혈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비싼 수술이나 약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뇌를 깨우고 혈류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그 기적 같은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이 동작은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펴서 기혈이 머리까지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보십시오. 이때 손의 위치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손끝의 자극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손의 네 손가락을 가볍게 쥐듯이 구부려 주십시오. 이때 엄지손가락은 검지 위에 살포시 얹거나 편안하게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위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의 손톱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양손에 구부러진 네 손가락 손톱면을 서로 마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쓱싹, 쓱싹 소리가 날 정도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피부를 비비는 것이 아닙니다. 손톱과 손톱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 손톱 아래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금씩 높여 보십시오. 1초에 두세 번 정도 왕복한다는 느낌으로 리듬감 있게 비벼주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치며 비비다 보면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손목을 타고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후끈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찰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던 신경망이 전기가 통하듯 연결되면서 생기는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30초 정도 따라하신 분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손끝이 징하고 울리는 느낌, 혹은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아직 살아있고 뇌가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은 못 느끼는 이 감각을 나만 느꼈다는 것은
내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찌릿이라고 적어서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어깨가 굳어 있으면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다가 목에서 막혀버립니다. 어깨의 힘을 툭 빼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루 충분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제2의 뇌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 펜필드 박사가 그려낸 뇌 지도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신체의 각 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호문쿨루스라는 지도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손은 몸통이나 다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대뇌피질의 운동 및 감각 영역 중 무려 30% 이상이 오직 손을 위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손가락 끝을 자극할 때마다 뇌세포는 마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듯 강력하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뇌도 함께 쪼그라들고 퇴화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톱을 빠르게 비벼서 마찰을 일으키면 그 진동이 말초신경을 타고 척수를 지나 순식간에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이때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일산화질소라는 아주 특별한 기체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졌던 여러분의 뇌혈관 벽이 일산화질소가 분비되는 순간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좁은 2차선 도로가 갑자기 8차선 대형 고속도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니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동안 굶주려 있던 뇌세포와 두피의 모낭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손톱을 비빌 때 머리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손을 비비는 행위 하나가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혈관 확장제를 공짜로 얻는 셈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동작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글자로 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열기는 단순히 겉면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막힌 혈관이 열리며 혈액이 힘차게 돌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진동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3분씩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치유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의 기적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견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의학의 원리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이제 동양의 깊은 지혜인 수승화강의 원리를 통해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승화강이란 차가운 물의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불의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의 몸은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 기력이 쇠하거나 일상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뜨거운 화기가 자꾸만 머리끝으로 몰려 올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에 열이 몰리면 두피가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모근이 열기에 타버리게 됩니다. 결국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힘을 잃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모발은 힘없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의 아래쪽은 차가워져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시린 증상이 고질병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손톱 비비기는 손가락 끝에 위치한 정혈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우리 몸의 12개 경락 중 무려 6개의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심장의 뜨거운 화기를 복부와 다리 쪽으로 끌어내리고 신장의 차가운 수기를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대류 현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두피의 열은 식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니 굶주려 죽어가던 모근이 다시 숨을 쉬며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여라고 부릅니다. 즉, 피의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가 충분하고 깨끗하면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나지만 피가 부족하고 탁하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흰머리를 근본적으로 검게 되돌리는 힘은 값비싼 염색약이나 독한 화학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 혈관 속에 흐르는 맑고 힘찬 혈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비비는 행위 하나가 무너진 신체의 음양 균형을 바로잡는 최고의 자연 치유법이자 회춘의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고 침침했던 눈이 번쩍 뜨이는 이 기분 좋은 변화를 매일 아침 느껴보십시오. 피가 맑아지면 뇌세포도 다시 생명력을 얻어 기억력이 돌아오고 사고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마법의 버튼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여 여러분의 머리를 시원하게 식히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청춘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톱 비비기는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아무리 좋은 보약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법 역시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는 오히려 소중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의 살 부분을 비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무심코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을 문지르시는데 그렇게 하면 단순히 피부에 마찰열만 발생할 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뇌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톱 밑에 촘촘하게 숨어있는 신경 말단을 깨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가락을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단단한 손톱끼리 서로 맞부딪히도록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살이 아니라 뼈와 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손톱 면을 마찰시켜야 비로소 뇌가 반응을 시작하고 혈관을 넓히는 기체가 분비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힘 조절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앞서서 손톱을 너무 세게 꾹꾹 눌러서 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손톱 뿌리에 있는 조모라는 중요한 조직이 손상되어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거나 심하면 손톱이 갈라지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도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스치듯이 비비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여 미세한 진동을 만드는 것이 이 요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평소 혈압이 160 이상으로 아주 높거나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는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이 동작을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주 천천히 비비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머리카락은 결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실천하셔야 모근이 살아나고 머리카락 색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요령이 아니라 정직한 꾸준함이 만드는 보상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무리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글자로 꼭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꼭이라는 그 한마디가 흐트러지는 여러분의 의지를 다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손톱 비비기로 꽉 막힌 혈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놓았다면 이제 그 도로 위로 무엇을 보낼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어졌어도 그 길을 달리는 트럭에 싣고 갈 귀한 물건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텅 빈 혈액만 보내서는 죽어가는 모근과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액을 짓고
영양가 넘치는 최상급 보약으로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싼 녹용이나 홍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보석 블랙푸드입니다. 한의학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검은색은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 즉 콩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보관하는 거대한 배터리이자 뼈와 골수, 그리고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의 기운이 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검은색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의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면서 뇌와 두피로 가는 혈액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가지는 바로 서리태라고 불리는 검은 콩과 흑임자, 즉 검은깨입니다. 서리태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를 늙게 만드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손톱 비비기로 혈관을 열어주고 서리태로 영양을 채워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입니다. 콩에 듬뿍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기억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검은깨 역시 동의보감에서 오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돕고 늙지 않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회춘의 묘약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검은깨에는 케라틴 함량이 높아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주고 모근을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즐겁고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밥에 검은 콩을 듬뿍 넣어 드셔도 좋고 아침마다 검은깨 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는 정성 어린 습관입니다. 자, 지금 바로 결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내일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단백질이 가득한 고소한 검은 콩입니까? 아니면 향기롭고 먹기 편한 검은깨입니까? 내일 당장 여러분의 식단에 올릴 소중한 음식을 골라 댓글창에 적어주십시오. 검은 콩을 선택하셨다면 한 글자로 콩이라고 적으시고 검은깨가 좋다면 한 글자로 깨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청소하고 뇌혈관에 영양 가득한 생명력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에 이 작은 변화를 주어 혈액의 질을 높이십시오. 맑은 피가 뇌로 흐를 때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소중한 삶과 노후를 지켜줄 건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가락을 비비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치유의 힘을 깨우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는 활기차게 5분, 식사 때는 블랙푸드 챙기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편안하게 2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건강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딱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뇌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억하고 평생의 건강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깊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년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존엄한 노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10손가락 끝에는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의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두 손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는 것은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 건강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일 때 우리 삶은 더욱 빛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빛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강물처럼 흐르고 두뇌가 별처럼 빛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